네, 안녕하세요. 1% 무죄를 뚫은 변호사,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 뉴원의 대표 변호사 소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솔직히 변호사인 저한테도 좀 무겁게 다가왔던 사건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거 혐의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법정형은 또 워낙 엄중해서 실형 선고율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야, 이런 사건 왜 맞느냐. 근데 이 변호사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비난받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최소한의 방어권은 지켜주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거, 그게 변호사가 가진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 이게 판결에 반드시 반영돼야만 했던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그 중에서도 이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어요. 상황은 이랬어요.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의뢰인이 따라가서 몸에 손을 댄 겁니다. 변명 같은 건 없었어요. 의뢰인 본인도 인정했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면담 내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체장애 4급이었어요. 우울증도 꽤 오래 앓고 있었고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봐달라, 아파서 죄가 없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풀어주면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할 사람인지, 이런 걸 같이 봐요. 건강 상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법정에서 제가 잡은 방향은 크게 세 갈래였어요. 하나는 이 사람의 객관적 상태가 사건 당시에 그런 판단력에 영향을 줬느냐. 근데 이걸 그냥 불쌍하잖아요 라는 식으로 갔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법정에서는 안 먹혀요. 의사 소견서, 자료 이런 걸로 차근차근 깔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것도 증명해야 됐죠. 말로는 누구나 다 안 그런다고 하니까 가족이 데리고 있겠다, 치료를 받겠다, 주변 관계도 멀쩡하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묶어서 냈어요. 피해자 쪽은 저는 사실은 이 사건 합의를 꼭 막 그렇게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죄한다는 마음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13세 미만 강제추행이면 이건 무조건 실형이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사건 실형이 나오는 비율 진짜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했을까요?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그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근데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산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보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정상참작 감경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장량 감경이라고도 불렀고요. 형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잡으면 공고 형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5년에 절반 감경을 적용하면 2년 6개월, 5년이 2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거기다 동종전과가 없고 주변 관계가 또 분명하고 진지하게 또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이런 게 뭐 하나씩 얹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랑 고지 명령이 면제됐어요. 이게 실형 직전에서 수감 대신 치료받고 자숙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신상 공개 면제도 꽤 컸다고 봐요. 인생 통째로 무너지는 거 그거 막았으니까요. 물론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다고 이거 분명히 짚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정을 갖다 대도 그건 안 바뀌어요. 솔직히 저도 이 사건 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변호인이라고 해서 무뎌지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 아동이랑 그 가족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요.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몫은 있고 그걸 찾아주는 게 변호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맞는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 일,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정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 저는 그게 변호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감당 안 되는 이 혐의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끄럽고 이게 무섭다고 숨는 게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소명하실 거는 당당하게 소명하셔야 됩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1% 무죄를 뚫은 변호사,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 뉴원의 대표 변호사 소연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